우리 주인공이 마지막 이틀 동안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내서 심지어 상사랑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볼게요. 여기 앞부분에 써낸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더 헤비할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해주세요. I slept like a baby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아기처럼 푹 잤어요. 이게 sleep like a baby.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푹 자다, 잘 자다 이런 뜻이죠. 사실 아기들은 잘 자지 못하니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돼요. These past 2 days, 지난 이틀 동안 have been exhausting. 정말 지쳐 있었어요. But today, 그런데 오늘은 I found new energy. 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어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have been exhausting 여기서처럼 been 이 부분이 나오면 헷갈리는 학습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해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동사를 배울 때 예를 들면 do 같은 경우에는 do, did, 그리고 done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여기 첫 번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만들 때 사용을 하죠. I do, 나는 한다. 그리고 두 번째를 우리가 과거형을 만들 때 사용하죠. I did, 나는 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완료형 만들 때 사용하죠. 만들어 볼게요. 현재 완료형도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앞에 행동자 I, 두 번째 위치에 have, 아니면 has를 사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 우리가 pp를 사용해요. I have done. 어려운 게 없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마지막 위치에 pp 동사를 넣어야 된다는 걸. 근데 pp 동사를 넣는 게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tell 같은 경우에는 I have told. 아니면 see, I have seen.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려운 게 이럴 때 생겨요. 만약에 sad 아니면 우리 여기 example 안에처럼 exhausting 아니면 sick 이런 것들은 동사가 아닌데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를 여기에 넣고 싶으면 우리가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동사화 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형용사 앞에 그냥 be를 넣으면 돼요. be sad. be exhausting, be sick.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동사화를 시켰어요. 이제 동사예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 sad, be exhausting, be sick. 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화를 시켰으니까 여기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I have 그리고 지금 이게 동사화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BB형으로도 바뀌어야 되죠. BB형으로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be 대신 been, I have been sad. 아니면 I have been exhausted. 아니면 I have been sick. 아니면 우리 여기서 봤던 경우에는 It has been, the past 2 days have been exhausting.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been 이게 생긴 이유는 형용사를 넣고 싶어서 동사화를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형용사 경우에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lonely. lonely도 형용사죠. 동사화를 시키면 be lonely. 자, 이제 동사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pp, 여기 pp가 필요하죠. 그럼 being lonely. 아니면 expensive, 비싸다. expensive, 비싸다도 형용사죠. 그럼 우리가 먼저 동사화를 시킬게요. be expensive. 이제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그 동사를 pp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being expensive.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been 이 단어가 생겼어요. 이 been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할 때, 스피킹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왜 여기서 been 이 단어가 들어갔는지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을 보다 보면 나중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말로도 훨씬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found new energy. 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다라고 하면 한국어로 그냥 일반 과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일반 과거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I found new energy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I found.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나는 그 에너지를 찾았는데 아직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문법이. 그래서 여기서 아직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사용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at said. 자, 이것도 그냥 표현이에요. 그냥 하지만 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When I got to the office, 나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I noticed, 나는 무엇을 알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That the atmosphere was strange.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There was tension. 뭔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In the air. 공기 중에. I soon understood why. 왜 그런지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넘어갈게요. Mr. Kim had been telling everyone. Mr. Kim이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That I had made a risky decision. 내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문장을 더 자세하게 볼게요. 사실 이 문장은 별로 길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이 프로젝트를 높은 초보자, 낮은 중급자, 학습자를 위해서 하는데 그 레벨에서는 이 문법이 아직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는 문법적인 조각들이 여러 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레벨의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이 설명이 아직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웬만하면 간단하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 아직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같은 문장을 나중에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I had made a risky decision. 여기서 I had made. 우리가 I have made 알죠? I have made. 우리가 방금 봤던 현재 완료. I have 그리고 BP. 현재 완료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I have가 I had로 바뀌었어요. 과거 완료가 됐어요. 과거 완료를 언제 사용하죠? 우리가 현재가 여기인데 우리가 이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먼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미스터 김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결정을 잘 못 내려서 우리 다 지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었던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과거 완료가 사용됐어요. 자, 이제 여기 앞에 문장을 볼게요. Mr. Kim had been telling everyone. 여기 여러 가지 문법 조각들이 있어요. 일단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기 had been 대신에 have been 이 문장을 볼게요. Have been telling everyone. 우리가 방금 이 been,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bean이 다른 bean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간단한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여기서 tell라는 동사를 사용했죠. 똑같이 할 거예요. Mr. Kim has 그리고 여기서 pp가 필요하죠. told.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앞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야 돼서 여기 been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그냥 이미 동사인데 그래서 이미 동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완료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왜 여기 been 그렇게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게 진행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Mr. Kim has 여기까지 똑같대요. 근데 told 대신에 been telling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사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레벨에서 이해하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 제대로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조금 레벨이 올라가서. 왜냐면 이게 아직 내 레벨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법을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강제로 잘 안 돼요. 열심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이해, 정말 내가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만약에 Mr. Kim has lived in Seoul.
이것도 간단한 현재 완료죠.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Mr. Kim has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lived 대신 been living in Seoul. 그래서 told에서 been telling으로 바뀌었고 lived에서 been living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been 이 부분이 나오면 많은 학습자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been 그리고 이 been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만 하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 문법에 있었던 조각 중에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 완료가 또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have been telling이 아니라 had been telling. 이렇게 한 단계 더 어려운 형으로 사용됐어요. 왜? 다시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거보다 더 먼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이. 그래서 이 문장은 별로 복잡하거나 길거나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법 조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해 안 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이 레벨에서 어려운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told everyone. 그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That we should have submitted. 우리가 a lower price. 우리가 더 낮은 가격으로 제출을 했어야 했다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문법을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문법을 다시 볼게요. We should have submitted.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레벨에서 아직 어려운 문법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2024년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문법을 연습을 했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I should 를 사용할 때 내가 해야 한다 라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게요. I should eat healthy food.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한국어로도 이 문장을 봐도 이 문장은 현재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만드는 문장이죠.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현재 아니면 미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후회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야 했는데 이렇게 과거로 옮길 때 한국어로도 해야 한다 보다 했어야 한다가 되죠.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I should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eat 대신에 I should have eaten 이렇게 바뀌어요. 만약에 이 문장이 있었으면 I should exercise more. 나는 더 많이 운동을 해야 한다. 과거로 옮기고 싶으면 나는 더 많은 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이 경우도 I should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exercise 이 동사를 I should have exercised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pp로 바꾸는 거예요. have pp.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장들은 지금 우리 레벨에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들은, 이 문법들은 우리의 레벨에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할 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직 제대로 사용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He told everyone that we should have submitted. 우리가 제출했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었으면 아주 간단하게 We should submit.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e should submit 일반 동사를 have submitted, have plus pp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레벨에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영어 배울 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해석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제대로 안 되셔도 그냥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은 레벨에서 고급 문법을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문장도 볼게요. That would have been the safe decision. 그게 안전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 똑같아요. 똑같은 문법이에요. 조금 풀어드릴게요. 조금 풀어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 레벨의 어려운 문법이에요. 일단 would,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at would be the safe decision.
자,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would be. 그냥 현재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would를 사용하죠. will be는 현실성이 있는 일, 그리고 would be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 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랑 똑같이 일반 동사에서 have be be로 바뀐 것처럼 여기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반 동사에서 have be be로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would be 라고 할 때 그럴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 그럴 거야. 그런데 would have been 라고 하면 그랬을 거야. 이 문법이에요. 자, 오늘은 정말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Now, 지금은 we were going to lose.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실 we were going to lose 그리고 we would lose. 둘 다 사용 가능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무엇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This golden opportunity. 이 절호의 기회를,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because of my gamble. 내 도박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에요.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And 그리고 our entire team 그리고 우리 팀 전체가 would lose their bonuses. 보너스를 잃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시 would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잃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건 our entire team would lose 아니면 여기 앞 문장처럼 we're going to lose. 이 문법도 사용 가능했을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항상 뭔가 이 경우에 답이 하나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 두 가지 문법 중에 그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렇게 딱딱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제 어려운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쉬운 설명만 있을 거예요. 자, it felt like 여기 또 재미있는 점은 I felt like 이 옵션 중에 어떤 것든 좋아요. 그래서 it felt like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자, 어떤 느낌이 있었죠? All my colleagues were watching. 내 모든 동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and judging me.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Everyone seemed nervous. 모두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And 그리고 it made me anxious too.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Made me anxious.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I started questioning my decision. 나는 내 결정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우리가 started questioning 아니면 started to question. 둘 다 가능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죠. 예를 들면 start reading 아니면 start to read. 이게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설명하는 영어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tart reading, start to read 똑같아요. Start questioning, started to question 똑같아요. 자, did I make a mistake? 내가 실수한 걸까? I was so on edge. 여기서 be on edge 이 표현은 정말 심각하게 긴장했어요. I couldn't. 나는 할 수 없었어요. Even eat lunch. 나는 점심도 먹지 못했어요. Instead, 대신, 그러니까 점심 대신 I grabbed a large cafe latte. 나는 큰 사이즈의 카페라떼를 샀어요. And returned to my desk. 그리고 카페라떼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But 그런데 I was so nervous. 나는 너무 긴장해서 that I could barely sip it. 여기 barely 이게 겨우. 나는 겨우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Sip it. 나는 겨우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어요. The tension was unbearable. 그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 Was unbearable.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 I put on my earphones. 나는 내 이어폰을 끼고 playing calming meditation music. 차분한 명상 음악을 들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그 구조 중에 하나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동시에 다른 일을 했다. 그 전에 봤던 I woke up this morning feeling a bit down. 그 구조랑 다시 똑같은 구조예요.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차분한 명상 음악을 틀었어요. I know. 나는 알고 있다. Earphones are not ideal at work.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직장에서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But 그런데 I needed something. 나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To help me calm down.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나는 필요했어요. I was desperate. 나는 절박했어요. The day dragged on. 하루는 정말 느리게 흘러갔어요. 시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At last, 결국에 드디어 there were just 30 minutes left.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Suddenly, 갑자기 an email popped up from the client. 고객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I could not believe. could not.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My eyes.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They said 그 고객이 어떤 말을 했다. That they want to sign the contract. 그들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출한 그 견적서. 여기 as is, no further negotiation. 이 부분은 우리가 as is, 그대로 no further negotiation. 더 이상의 협상이 필요 없이, 추가 협상이 필요 없이 그냥 제출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They would send the contract documentation. 그들은 계약 서류를 보내줄 거예요. For us to sign on Monday. 월요일에 우리가 서명할 수 있도록. I was so happy. 나는 너무 기뻤어요. I stood up.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and shouted yes. 그리고 yes 라고 외쳤어요. Everyone looked at me.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I shared the incredible news with them. 나는 shared, 공유했어요. The incredible news, 이 놀라운 소식을 with them, 내 팀원들이랑 같이. The team was thrilled. 팀원들은 정말 감격했어요. Except Mr. Kim. Mr. Kim만 빼고요. Of course, 물론. But that's okay. 그런데 괜찮아요. He's always grumpy. Mr. Kim은 그는 항상 심술구주니까요. 그는 항상 불만 많은 사람이에요. I rushed out of the office. 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무실을 나왔어요? To call my wife. 내 아내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And share the fantastic news.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법 설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완벽하게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법 조각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완벽하게 설명을 해도 학생이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실을 나가보면 뭐였지? 어떻게 사용하지? 나 다시 외워야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를 얻지 못하겠죠. 아직 그 레벨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레벨에 맞게 문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콘텐츠를 보면 가끔은 우리 레벨보다 어려운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그냥 넘어가면 불안하실까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법이 나오면 그냥 이해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문법을 이번에 한 번 넘어갔지만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니까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서 문법 조각들이 좀 맞춰지고 나면 이 어려운 문법 조각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스스로의 타이밍이 있어요. 유기적인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각자가 충분히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일 다시 뵐게요. I slept like a baby last night. These past 2 days have been exhausting, but today I've found new energy. That said, when I got to the office, I noticed that the atmosphere was strange. There was tension in the air. I soon understood why. Mr. Kim had been telling everyone that I had made a risky decision. He told everyone that we should have submitted a lower price. That would have been the safe decision. Now we were going to lose this golden opportunity because of my gamble. And our entire team would lose their bonuses. It felt like all my colleagues were watching and judging me. Everyone seemed nervous and it made me anxious too. I started questioning my decision. Did I make a mistake? I was so on edge I couldn't even eat lunch. Instead, I grabbed a large cafe latte and returned to my desk. But I was so nervous that I could barely sip it. The tension was unbearable. I put on my earphones, playing calming meditation music. I know earphones are not ideal at work, but I needed something to help me calm down. I was desperate. The day dragged on. At last, there were just 30 minutes left. Suddenly, an email popped up from the client.
I could not believe my eyes. They said that they want to sign the contract as is, no further negotiation. They would send the contract documentation for us to sign on Monday. I was so happy. I stood up and shouted, "Yes!" Everyone looked at me. I shared the incredible news with them. The team was thrilled. Except Mr. Kim, of course. But that's okay. He is always grumpy. I rushed out of the office to call my wife and share the fantastic news.